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일조차 어딘가 조심스럽고 미안한 기분이 드는 날들입니다. 돌이켜보면 보통의 날들을 보냈던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이전에는 좀 더 활발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시간은 쉴 틈 없이 흘러갑니다. 요즘 저는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힘들다고 해서 내 삶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적어도 20의 나보다 30 즈음의 내가 30 즈음의 나보다 40의 내가 더 괜찮아져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비스와바 심보르스카의 시 두 번은 없다에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없고 결코 두 번 되풀이되지는 않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번의 오늘은 없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멈춰있는 듯 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떼볼 용기를 내도 좋을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고민, 자존감에 대한 고민, 관계와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생각한 끝에 찾아낸 해결책들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란 없다고들 합니다. 저의 답들도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신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길에 서 있다고 느껴질 때 그 길을 제가 조금이라도 밝게 비춰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실패의 모습으로, 때로는 좌절의 모습으로 찾아와 결국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여러 경험들의 날을 함께 겪으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있다면 자책과 불안으로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렇게 애쓰고 마음고생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내 마음을 직시하는 그 순간부터 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테니까. 쫓기듯 정신없이 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혼자만 남은 밤, 그 시간이 오면 그제야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내 부족함을 마주하고 다친 마음이 보이면 때때로 속상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기에 내일이라고 뭐가 나아질까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다들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마음에 새벽까지 뒤척이던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남들은 복세 편살이라지만 그래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좀 더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제대로 살아보자고. 때로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지라도 그게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지라도 결코 지금이 의미 없는 순간은 아닐 거라 믿으니까. 그렇게 때때로 헛발질 하더라도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고백하건대 나는 위로의 힘을 믿는다. 힘든 순간 누군가 진심으로 건넨 괜찮아? 라는 말이 가지는 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다정한 위로보다는 냉정하지만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순간의 위안을 넘어 지칠 때 떠올리면 기운나게 하는 말들을 전하고 싶다. 헤매는 모든 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이 말처럼 오늘의 작은 시련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날은 유난히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또 어떤 날은 내 에너지의 바닥까지 쏟아 부었는데도 그 결과가 초라할 때도 있다. 나 자신이 밉고 싫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다. 그 어떤 지옥 같은 날들도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드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순간에 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낯선 동네를 산책하듯 살아보면 어떨까? 지름길이 아니면 어때? 길을 잃으면 또 어때?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덜 낙담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분명히 저 너머에 눈부신 날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바로 내 모습이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가?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한때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행복한 감정을 주는 객체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마음에 침투하여 기분 좋은 감정을 전염시키듯 퍼뜨린다는 단어였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일컫는다. 같은 환경에 속해 있고 친밀한 관계일수록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생각 등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돌이켜보면 주변인과 비슷한 말투로 말하게 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이에 주목해야 할 것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페이스북이 68만여 명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벌인 실험에서 이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페이스북 데이터 사이언스 팀과 코넬대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일주일 동안 사용자의 뉴스피드에 뜨는 포스트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의 빈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글과 사진이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긍정적 포스트를 더 많이 접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부정적 포스트를 접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부정적 포스트의 감정 전염 속도가 매우 빨랐다는 점이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처럼 검은 것, 즉 부정적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컵에 담긴 검은 물을 맑게 하려면 맑은 물을 엄청나게 쏟아부어 희석해야 하지만, 맑은 물은 잉크 몇 방울만 뿌려줘도 금세 검게 변하고 만다. 사람이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도 이런 게 아닐까? 절망은 절망을 낳고 희망은 희망을 낳는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과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에서 굳이 부정적 마인드로 자신과 타인에게 더 많은 근심 걱정을 남기고 낙담하며 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누구로 인해서도 내 마음의 짐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하지 않았으면 한다. 의자 위에 앉은 사람을 내려앉게 하는 게 의자 아래 앉은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쉽다고 했다. 한번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면 쉽사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라도 나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을까? 부정과 긍정의 한 끗 차이를 의식하는 것. 모든 좋은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남들은 일도 연애도 잘 풀리고 별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일이 꼬이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 이럴 때 나도 여기서 멈춰서 있을 순 없지, 정신 차리고 다시 해봐야겠어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의 물꼬를 튼다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흐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확신하건대 이렇게 스스로 한계선을 그어버린다면 그 한계선 밖으로 한 걸음조차 걸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어쩌면 이미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사람은 이 의견조차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내가 해봤자 그렇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삶이 편안한 사람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태도가 어디까지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삶이 모두 편안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긍정적인 사람은 삶이 살만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계속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하게 느낀 것이다.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고 싶진 않기에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노력은 해봤을 것이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자학의 힘 때문이다. 이 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쉽게 절망하게 만들고, 문제가 찾아오면 실제보다 더 큰 문제처럼 여기게 만든다. 만일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성에 젖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써야 한다. 단지 한두 달, 세 달, 1년을 지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는 내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려고 하면 어떻게든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되뇌면서 살아야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개인적으로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방황에서 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도 바로 나이다.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여겨질 때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돌이켜보라. 그 뒤에 깨달을 것이 있다. 늘 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나 또한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 아무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수많은 낯선 이들 앞에 나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는 점이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다. 하지만 더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건다. 이런 어려운 일은 내가 해내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등등의 생각이 꼬리를 물 때, 그런 문제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고민하자 하고 눈앞의 실제 문제에 집중한다. 대부분 염려했던 일은 생기지 않는다. 평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라는 신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난 이런 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의 한계 속에 나를 가두지 않아요. 잡지를 읽다가 만난 어느 아이돌의 인터뷰인데 인상적이어서 메모장에 적어두었다. 스스로 속박하고 한계 짓는 생각은 이 순간에도 당신을 망치려 하고 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체념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 쪽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일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고도 싶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그저 생각만 한다. 나의 상황은 절망스럽기만 하고 타인의 삶은 부러워서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순간에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거나 하는 건설적인 행동을 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핸드폰 속으로 현실 도피하거나 다른 오락거리에 빠져들며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기 일쑤이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바뀌기만을 바라다 당연히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이야기에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면 맞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마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어렵사리 빠져나온 뒤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게 된다. 나 또한 이렇게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은 편에 속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고 30이 넘어서야 경제적 어려움을 겨우 털어낼 수 있었다. 이때의 경제적 타격을 완전히 회복한 시점이 불과 얼마 전일 정도로 최근까지도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가 된 뒤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고 한동안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 속에 틀어박혀 종일 집 안에 있기도 했다. 그렇게 작은 방 안에서 벽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좁은 집이 너무 싫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 당시 우리 집은 17평 정도의 크기였다. 어머니와 같이 거주했는데 좁은 방 2개에 작은 싱크대가 달린 지어진 지 20년도 넘은 정사각형 모양의 집이었다. 남들은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 된 어느 겨울날 외출 뒤에 온기가 가득한 집으로 들어서며 생각이 바뀌었다. 밖에서 추위에 떨다가 들어왔을 때 그나마 이렇게 발 디딜 수 있고 몸 뉘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마음 편히 밥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이 집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언제까지고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만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리 집이 마음에 안 들고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평생을 이렇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가능할지 아닐지는 몰라도 이 집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빨리 벗어나기 위해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번 돈의 얼마만큼은 저축을 해야겠다. 이처럼 꿈을 꾸는 순간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 계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동안 희망이 찾아온다. 희망. 이제는 너무나 흔해 빠진 단어 같지만, 그래서 전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희망조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알 것이다. 희망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를. 부정적 생각의 블랙홀 속에서 희망은 마치 한 줄기 햇빛처럼 탈출로를 안내해준다. 그래서 나는 희망만 보고 계속 달려나왔다.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삶은 조금씩 바뀌어 나갔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다. 생각을 바꾸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른다. 만약 행동하기 어렵다면 가만히 생각만이라도 하면서 꾸준히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자. 처음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꾸준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의 얼굴빛이 바뀌는 걸 느낄 것이다. 거울을 딱 봤을 때
얼굴이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말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희망도 안 보이고 이 말도 그냥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멀리 보고 길게 가보려고 했으면 좋겠다. 천천히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속도에 따라 걷는 게 중요할 테니까.